2021년 북아메리카 지역은 많은 도시가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고 폭염으로 캐나다에서는 719명, 미국은 오리건주에서 116명, 워싱턴주에서 30여 명이 사망했으며 더운 지역으로 잘 알려진 미국 캘리포니아 데스밸리는 기온이 섭씨 54도까지 치솟는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의 현실을 보여줬고, 이 이상기후는 다른 생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홍합들이 입을 벌린 채 썩어갔고 죽어있는 개들이 물에 떠다니는 등 엄청난 수의 바다 생물들이 떼죽음을 당할 정도로 더워 에어컨 수요가 올라 전력 소비가 폭증하여 많은 가구가 정전을 겪었다고 하죠. 극단적인 더위로 인해 가뭄까지 일어났는데, 기후 전문가들은 북아메리카를 강타한 더위는 열돔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열돔은 대표적인 지구온난화 현상 중 하나로, 더운 공기로 된 거대한 돔이 한 지역에 갇혀 불볕더위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데, 여름은 단순히 더운 계절이라고 하기에는 근래 들어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2018년도 이후부터 특히나 많이 더웠던 걸로 기억됩니다. 이렇게 되면 에어컨은 불티나게 팔려나가는데, 한국에서도 에어컨 판매량은 꾸준히 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에어컨 수요가 폭증하는 시대에 에어컨 수요가 높지 않은 국가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전 국민이 에어컨 설치를 반대하는 나라로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습니다. 에어컨을 작동하면 많은 가스를 방출하고 뜨거운 공기도 내보내기 때문에 지구의 온난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여 에어컨은 그다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더운 날씨는 단 며칠의 문제인 반면 에어컨 설치로 인한 대기 환경 피해는 장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어컨을 켜는 것을 이기적인 행동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는 유학생이 에어컨을 현지에서 설치 시도를 하면 멸시의 눈치를 느낀다고 하죠. 그러나 석연치 않은 것은 난방 시스템의 환경 피해가 에어컨의 환경 피해보다 더 심각한데, 프랑스엔 겨울 난방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난방에 대한 환경오염 인식은 높지 않다는 것이죠. 게다가 프랑스는 자동차 산업도 발전돼 있고 자동차 운행 대수도 많아 자동차 대기 배출 가스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에어컨만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집에서도 섬세한 화장을 하며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습니다. 이는 본인이 사는 건물에도 영향을 주는데, 주변의 조화와 아름다움에 영향을 주는 디자인에 민감하죠. 건물의 아름다움을 증대시키기 위해 베란다에 만발한 꽃을 장식합니다. 옷을 베란다에서 말리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이러한 프랑스인들의 특성상 부피가 있는 에어컨 실외기는 장식을 좋아하는 프랑스인들에겐 눈에 거슬리는 물건이 됩니다. 게다가 이웃 사람들도 에어컨 실외기가 건물 미관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소음이 다른 이웃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주거 행정 단위의 민원을 높일 수 있죠. 프랑스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거리에 노출된 발코니에서는 반바지조차도 말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프랑스도 오래된 건물이 많이 있으며 도시 자체가 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지역이 많죠. 따라서 도시를 깨끗하고 깔끔하게 유지하기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자가 허가 없이 건물의 벽에 장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는 말할 것도 없겠죠.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 시정부의 허가를 요청해도 프랑스 공무원들은 일처리가 느리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올해 신청하면 내년까지 접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청할 일도 없고 제도가 생긴다 해도 해를 넘긴다면 난리가 날 건 뻔합니다. 시정부에서 허락을 해도 또 다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임대로 산다면 재산관리회사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오래된 집의 경우 소유자위원회의 승인이 된 상황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며 에어컨 실외기가 외부로 노출될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프랑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데는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건물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주변 이웃들의 암묵적인 허락도 필요한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자기 집이라도 에어컨 설치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과정을 모두 거쳐도 마지막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설치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에어컨 설치 시도자 중 포기했던 한 외국인의 말에 의하면 에어컨 가격이 1,000유로일 때 설치비는 1,500유로, 서비스비는 500유로, 총 3,000유로로 에어컨 가격의 2배 비용이 더 든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140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설치한다면 설치비 포함 420만 원이 든다는 말입니다. 운임과 설치비가 에어컨 가격을 상회하는 건 다반사입니다. 이렇다 보니 검약이 몸에 밴 프랑스인들은 에어컨 설치를 당연히 망설입니다. 특히 유럽의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에어컨은 정말 사치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고가의 노동력과 설치가 번거롭다는 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프랑스인은 자연스럽게 에어컨 설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의 기후는 일반적으로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혼합되어 겨울에 춥지 않고 여름에도 크게 덥지 않으며 가장 더운 시기의 기온이 30도를 넘지 않아 프랑스의 가장 더운 날씨는 1년에 30일 미만입니다. 또한 프랑스인들은 잠깐 더워진 여름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의 휴가를 떠납니다. 프랑스어 바캉스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도 익숙하죠. 즉 바캉스를 다녀오면 여름이 거의 끝납니다. 따라서 프랑스에선 에어컨을 설치한다손 치더라도 활용률이 낮았던 겁니다. 에어컨을 설치해도 1년에 며칠만 사용할 걸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프랑스보다 온도가 낮은 지역인 북유럽은 어떨까요? 자료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스웨덴 거주 한국인들이 말하기를 스웨덴은 북유럽 대부분이 그렇듯이 여름에 잠시 고온이더라도 습도가 낮아 매우 건조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건조한지 조미김에 포장을 뜯어놓고 이틀 정도 지나면 더 바삭해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름에 더워도 습도가 매우 낮아 그늘에 있으면 덥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른 북유럽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라는 추측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이런 자연적인 조건도 지구 온난화 앞에서는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남부 지역이 혹서기 경보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많은 도시 지역은 아스팔트나 슬레이트를 사용하는데 지구온난화 현상이 계속된 상태에서 좁은 골목길이나 도심 일부 사각지대는 기온이 급격히 오르고 공기가 탁해 숨쉬기 힘든 상태로 변하게 된 겁니다. 최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6월 19일 현지 시간 AFP 통신에서 프랑스에서는 지난 17일에 남서부 대부분 지역이 한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었다고 합니다. 폭염이 이처럼 이른 시기에 찾아온 것은 1947년 이후 처음이며 이는 북아프리카에서 이동하는 고온의 기단 때문에 발생했다며 기후변화의 증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례 없이 이른 폭염이 시작되자 프랑스 정부와 지역 당국들은 야외 활동을 아예 금지하는 초강수를 냈습니다. 낮 기온이 39도까지 오른 지롱드주 고르도시는 콘서트 등 야외 대규모 행사를 폭염이 끝날 때까지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행사도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금지했습니다. 세계적인 급격한 기후변화는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프랑스 기후에도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무더운 기후변화에 에어컨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선택은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